1-3 노트 시작합니다. 자, 우리 현재 물질의 특성 배우고 있거든요. 저번 시간에 밀도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 용해도를 배울 건데요. 용해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체의 용해도, 기체의 용해도. 일단 1-3번 노트 같은 경우는 고체 용해도거든요. 그래서 고체 용해도를 이해하려면요, 요 단어 네 가지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용시로 시작하는 네 가지. 그 다음에 또 추가되는 단어 불포화, 그 다음에 과포화 개념은 중학교에 안 나옴. 이런 내용까지 있네요. 자, 미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해도가 결국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용해도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요 내용 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여기 내기 하나 해볼게요. 누가 더 잘 녹는지 내기 해봤습니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물의 온도는 25도를 유지하래요. 여기 지금 두 가지 물질 보이시죠? 이거 제 중간고사 때는 이게 원소 기억 안 나와요, 여러분들. 화학식이 안 나오고 한글로 나올 겁니다. 여기 염화 나트륨 보이시죠? 네, 이게 염화 나트륨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이시는 요 녀석이 질산 나트륨이거든요. 어떤 거냐면요, 야, 너 둘 다 물의 온도 25도 유지해. 그 다음에 물 100g 똑같이 준비해. 그리고 물질의 종류는 다르지만 양은 똑같이 해. 100g씩. 이걸 동시에 물에다가 넣을 거야. 그러면 둘 다 잘 녹거나 둘 다 잘 안 녹거나 어쨌든 동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똑같은 값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실험해봤습니다. 그 결과 1번 보세요. 염화나트륨이 100g 중에서 36이 녹았대요. 질산나트륨은 100 중에 90이나 녹았대요. 똑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가 다르죠. 맞습니까? 자,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다면 염화나트륨은 얼마가 안 녹았나요? 64.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 같은 경우는 10g이 안 녹았죠. 그죠? 뭘 말하고 싶은가요? 물질마다 녹는량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죠? 자, 다음에 녹지 않는 물질을 녹게 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간단한 방법이 가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물을 더 넣으면 되겠죠. 이걸 전문용어로 용매 추가로 불러주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 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중학교 내용 같은 경우는 1번 내용을 많이 다룰 겁니다. 자, 밑에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오른쪽 보시면 용해도 곡선이 있거든요. 그 곡선을 그리려면요, 단어를 좀 알아야 돼요. 여기 용씨 4명 있죠. 요거 잠깐 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자죠. 여기 한 문장에 용자 4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설탕이 물에 녹아서 설탕물 되었다. 그러면 설탕이란 것은 용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용질.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용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녹았다는 전문용어로 용해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믹싱된 이 섞인 거, 요거를 용액이라 불러주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교과서 버전으로 한번 뜻을 정의해 볼게요. 첫 번째, 용질은 무엇인가?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입니다. 용매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문장에다가 몇 개만 글자 바꾸면 됩니다. 용매는 어떤 품어주는 역할 아닙니까? 그죠? 자,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이죠. 그 다음 용해 같은 경우는 용질과 용매가 섞인다는 개념인데 좀 특별한 단어가 필요합니다. 요 단어 적어주세요. 고르게. 고르게 섞인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르게 섞인 물질 있죠. 그게 용액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2번 가보겠습니다. 용액의 특징이 있어요. 용액이 되려면 5가지 어떤 특징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소금이 있고 물이 있는데 오른쪽 갈수록 점점 소금 입자가 퍼지면서 고르게 이제 분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현상을 가지고 5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용액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 투명해야 됩니다. 네, 설탕 용액, 소금 용액, 무슨 용액 해가지고 이제 투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초 같은 경우도 결국은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투명해야 된다. 두 번째, 소금 입자든 설탕 입자든 입자가 보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농도가
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A 섹터가 있고 B 섹터가 있어요. 여러분이 A의 맛을 찍어보고 B에 찍어서 맛을 봅니다. 자, 여러분이 A에 숟가락을 넣어가지고 맛을 보고요. B에 숟가락을 넣어서 맛을 봅니다. 짠맛이 똑같아요. 이걸 농도가 고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 물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 잠깐 볼게요. 여기 소금이 입자가 1개고요. 물의 입자가 4개라고 하겠습니다. A 지점에요. 그 다음에 B 지점에도 소금이 개수가 입자가 3개고 물이 입자가 12개라고 하겠습니다. 3대 12죠. 약분하면 1대 4 나오죠. 1대 4, 1대 4 비율 똑같죠.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가 뭐라고 하냐. 비율이 똑같은 거를 균일. 자, 다음에 불포화 용액과 포화 용액이 있는데요. 불포화 같은 경우는 사람을 치면요. 저의 위 용량이 3인분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고작 2인분만 먹은 상태를 말합니다. 나 더 먹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덜 먹은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교과서 버전을 한번 정의하자면요. 불포화 용액은요. 물 또는 용매가 녹일 수 있는 그 양이 있는데 이 용질의 양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배가 고프죠. 그죠? 더 넣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포화 용액 같은 경우는 대충 감이 오시겠죠. 내 위 용량이 왜 이렇게 터치가 안 되노? 먹은 양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요거를 교과서 버전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포화 용액이란 일정한 양의 용매에다가 소금 또는 설탕이 최대로 녹아있는 맥스 상태로 녹아있는 용액을 말합니다. 꽉 찼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과포화 개념이 있는데요. 과포화는 중학교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과포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서 배우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위용량이 3인분인데요. 4인분을 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단순하게요. 3인분은 이제 포화 상태고요. 나머지 1인분은 어디로 갈까요? 우엑 하고 뱉어냅니다. 여러분들. 토해내는 거죠. 그게 전문용어로 속출량이에요. 네. 실제로 물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넣을 때요. 소금이 어느 정도 녹거든요. 근데 포화 상태를 초과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소금이 더 이상 녹지 않습니다. 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공부할 때 속출량하고 과포화 상태는 조금 여러분들 별개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체 용해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가로축은 물의 온도예요. 20도 차갑죠. 60도 뜨겁죠. 찬물에서는 녹을 수 있는 양이 이만큼이래요. 물론 여기 40에다가 이렇게 점선을 이렇게 그어볼까요? 40이랑 C하고 D하고 같은 선상에 있고요. 100이랑 A랑 B랑 같은 선상에 있고요. 그 다음에 E하고 A하고 C가 같은 선상에 있고요. 마찬가지 F하고 B하고 D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도에서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소금의 양은 40이에요. 찬물이니까 적게 녹겠죠. 반면에 여기 보이십니까? 60도에서 녹일 수 있는 양을 보세요. 우와, 100만큼 녹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보시죠. 오른쪽 보면은 숫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100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뭐냐면요. 현재 소금이 100g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물 100g 하는 거 보이시죠? 요 앞에 있는 g이 소금의 질량에 관한 어떤 단위거든요. 100g. 근데 뒤에 물 100g은 생략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우리 왜 급식 시간에 밥 먹으러 갈 때요. 여러분, 혹시 선생님들이 여러분 줄 설 때요. 얘들아, 숟가락, 젓가락 챙겨라 이런 말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선생님이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챙기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해도 100이라고 했을 때는요. 물 100g을 반드시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래서 용매는 100g이 자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 합심값이 용액이거든요. 200g. 그 다음에 40 있죠. 요거는 그러면 무슨 의미겠어요? 나 지금 내 손에 40g의 소금이 있어. 녹든 안 녹든 상관없어. 어쨌든 40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용매 100g이죠. 용액 140g이죠. 네, 그럼 이제 숫자 의미가 이해됐나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 그래프에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은 각 온도마다 먹을 수 있는 위 용량입니다. 용해도죠.
그러니까 20도의 용해도는 40이 되겠고요. 60도의 용해도는 지금 100이라는 뜻인데 결국 빨간색이 전부 다 그 각 온도의 용해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빨간색이 걸쳐진 이 녀석들을 뭐라고 불러주냐? 포화 상태라고 불러주고요. 점 6개 중에서 누가 지금 포화 상태입니까? B하고 C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아직까지 배가 고픈 친구 있죠? 딱 한 친구 있죠? 누굽니까? D죠? 얘가 불포화 상태예요. 됐나? 자, 우리 목표는요, D죠. 얘가 지금 배고픈데,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포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미션 중 한 개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의하면 어쨌든 빨간색에 도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1번 경로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것을 2번 경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번 경로에 있죠. 불포화를 포화 만드는 건데, D에서 B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배가 부르냐 이거죠. 일단 소금을 또는 밥을 먹으면 되겠죠. 용지를 추가할 건데요.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얼마만큼 더 먹을 것인가 이거죠. 현재 D가 40만큼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포화 상태가 100 아닙니까? 그럼 얼마를 더 먹으면 돼요? 예, 60입니다. 플러스 60g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2번 보겠습니다. 1번이야 밥이 있으면 더 먹으면 되는 상태인데 만약에 더 먹고 싶은 밥이 없다면 어떻게 배불리 만드냐 이거죠. 2번 경로는 사람을 치면 다이어트 하는 거거든요. 네가 위용량을 줄이면 되잖아요.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60도에서 20도로 온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불러줍니까? 냉각이라 불러주죠. 맞죠? 이렇게만 적으면 좀 아쉬우니까 정확한 범위까지 적어주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요? 60도에서 20도로입니다. 됐죠? 뭐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레벨업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이제 1단계라고 한다면 2단계는 뭘 물어보냐면요. 각 온도에서의 용해도를 물어봅니다. 또는 어떤 지점에서의 용해도를 물어봅니다. C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C가 지금 몇 도예요? 20도죠. 20도에서 용해도가 얼마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용해도의 뜻이 뭐예요? 특정한 온도에서 용매가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수를 말합니다. 최대한, 맥스. 그러면 지금 20도에서 최대 녹일 수 있는 양이 얼마라고요? 40인 거 아시죠? 하필이면 C가 딱 그 지점에 걸쳐져 있잖아, 그지?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C, 너 용해도 얼마야? 라고 질문한다면요. 얼마로 대답하실래요? 40입니다, 40. 40이에요. 여기 A 있죠? A가 지금 온도 소속이 어디예요? 20도죠. 여러분, 20도에서 용해도가 얼마예요? 40이죠. A는 지금 20도에 속한 녀석입니다. 20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 A가 용해도 100 같죠? 근데 100이 아니고요. 얘 지금 용해도가 40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우액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여기 40 아닙니까? 그래서 A한테 질문 던질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너 용해도 혹시 100이야? 아니면 40이야 먹거든? 정답은 나 40이야. 40인데 너무 많이 먹어서 토해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A는 용해도가 40입니다. 왜? 온도가 20도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E는 얼마일까요? 용해도가? 온도 소속이 어디예요? 그렇죠. 40도죠, 40도. 40이죠, 40g. 그죠? 결국은 C, A, E 전부 다 온도 소속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 다 공통점은 용해도가 20도에서 40입니다. 됐죠? 공통점 찾았다. 다음에 D 잠깐 보겠습니다. 60도부터 보자. 60부터 보자. 60도에서 용해도가 얼마예요? 용해도 뜻이 뭐야? 해당 특정 온도에서 최대한 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말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먹을 수 있나요? 100까지 먹을 수 있죠. 그러면 60도에서 용해도는 100이거든요. 근데 그 온도 선상에 누가 있냐? D가 있습니다. 걸쳐져 있어요. 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40이지만 사실 얘 용해도 값은 40이 아닌 거 아시죠? 얼마입니까? 100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지금 배가 고프지만 제 꿈은 100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희망상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 B, 얘 용해도 얼마예요? 정확하게 100이죠. 네. 요 F 얼마예요? 지금 용해도가 100 이상, 혹시 용해도가 100을 초과했나요? 아니죠. F도 결국은 60도 소속이기 때문에 용해도가 100입니다. 다만 욕심부려가지고 지금 우역했잖아, 그지? 네. 됐지? 그래서 D하고 B하고 F의 공통점이 뭡니까? 용해도가 얼마로 갔다? 100으로 갔답니다, 여러분들. 됐죠?
이제 이해하셨나요? 자, 다음. 우리 D 그 포화 상태 만든 방법 두 가지 있었죠. 1번 경로는 뭡니까? 더 먹는 상태잖아, 그지? 그러면 D가 B로 가면 과연 용해도 값이 변화가 있냐 이거죠. D는 용해도가 얼마라고요? 100 아닙니까? 맞죠? 근데 어디로 이사했나요? B로 갔죠. 100 아닙니까? 결국은 같은 온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해도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2번 경로는 이제 먹을 게 없고 내가 다이어트 하는 경우인데 온도 냉각을 하게 되면 60도에서 용해도가 얼마입니까? 100 아닙니까? 근데 이사를 했잖아, 그지? C는 온도 소속이 바뀐 곳이잖아, 그지? 소속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바뀐 소속사의 용량을 따라야 됩니다. 얼마예요? C에서 C 용해도는? 40이죠. 그래서 얘는 용해도 변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됐나? 자, 다음 3단계. 석출량 나올 거예요. 만약에 물 100g에 고체 100g을 녹인 B지점에서, 예, B지점 여기 보이시죠? A지점까지 냉각을 시키자. 오, 드디어 냉각시킨대요. 쭉쭉쭉 이렇게. 그러면 우액하고 내뱉는 양이 있을 건데 걔가 얼마냐 이거죠. 지금 B가 얼마나 갖고 있었어요? 100g 갖고 있었죠. 근데 C에 그런데 이제 20도까지 가게 되면은 20도에서 용량이 얼마예요? 최대 맥스가 40 아닙니까? 40만 받아주고 나머지는 토해냅니다. 그래서 이 높이차가 얼마예요? 60이 되겠죠. 그래서 B에서 A까지 냉각시킬 때 속출량을 묻는다면 정답은 60이 맞고요. 그 근거를 묻거든 뭐 빼기 풀이 과정을 적어야지. 100 빼기 40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자, 고체 용해도의 가장 어려운 내용을 불러주는 이제 이 그래프. 이 그래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이거든요. 시험 당구 문제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고체 용해도 거의 다 마스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주인공이 4명입니다.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황산구리, 염화나트륨입니다. 기울기가 다 다르죠. 1번 각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정답은 감소입니다. 틀렸지. 증가지. 내가 왜 이래? 미쳤나봐. 자, 증가한다. 2번입니다. 20도에서 용해도가 가장 큰 거, 다시 말해 인기가 제일 많은 거, 잘 녹는 거. 누가 넘버원이에요? 여기 질산나트륨 보이십니까? 예, 얘가 넘버원 아닙니까? 오케이. 아직까지 얘가 1등. 자, 그런데 온도가 바뀌면 순위가 바뀌지 않을까? 한번 봤습니다. 80도에서 넘버원 누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까? 여기 질산칼륨 인기 짱이죠. 아, 온도마다 이게 바뀔 수 있구나. 그 다음 4번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고체와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고체를 물어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용해도 변화죠. 용해도 변화는요 이렇게 적으시면 쉬워요. 기울기. 예. 수학으로 치면 기울기거든요. 그러면 4개의 주인공 중에서 지금 거의 기울기 변화가 없거나 완만하거나 누워있는 녀석이 누구예요? 염화나트륨이죠. 다음 5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급성장하는 녀석을 말합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이 완전 창대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뭐 키가 100cm인데 갑자기 180을 크는 뭐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기울기가 가장 큰 게 누구예요? 예, 빨간색 질산칼륨. 자, 4번, 5번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6번에 있습니다. 즉,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급할수록 용해도 변화가 크다는 뜻이죠. 됐나?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점 A를 찍고요. 요 A가 누구에 관한 거냐면 질산나트륨에 관한 A라고 제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산나트륨이 지금 연두색이 위에 있지 않나? 그럼 A는 포화 상태야, 불포화 상태야? 불포화죠. 근데 만약에 제가 요거를 이렇게 냉각을 시키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석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번 보세요. 각 용액들을 냉각시키면 용질의 석출량을 구할 수 있죠. 예, 오케이. 아니 선생님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왜 설명하십니까? 이거 틀리게 내가 문장 낼 수 있거든. 각 용액들을 가열시키면 용질의 석출량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냉각시켜야 갈 수 있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구분하라고요. 다음 8번 가겠습니다. 80도에서 물 100g에 질산칼륨 180 지우십시오. 170입니다. 물 100g에 질산 170. 자, 80도 소속이고 질산칼륨이니까 빨간색으로 보면 되겠네요. 쭉 올라가시면 여기 요 지점 요게 170이거든요, 여러분들. 170. 네, 170입니다.
170인데 갑자기 이 멀쩡한 녀석을 어떻게 하냐. 60도까지 냉각을 시키래요. 이사가래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로 이사갑니다. 점점점점점점점 쭉 내려가면은 60도에서 용해도가 얼마라고 합니까? 110이라고 하죠. 그죠? 여기 170이라며요. 여기 110이라며요. 그러면 높이차가 얼마예요? 60이죠. 즉 토해내는 용질의 얼마입니까? 60g이고요. 계산 근거는 뭐예요? 170 빼기 110이 되겠죠. 됐나? 자, 이렇게 해서 고체 용해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체 용해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관람이 불가피한 TV, 청불피 TV